자, 이번에는 마지막 장입니다. 9장과 10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장과 10장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지금 공부했던 폴라스 데이터 프레임을 전체적으로 EDA, 그러니까 탐색적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프로젝트, 간단한 미니 프로젝트를 실행해 보면서 폴라스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쭉 따라가시다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한 거는 일반적인 EDA의 문법, EDA를 보통 하면 요런 형태로 시작을 하고 진행이 된다. 그런 일반적인 얘기를 문법에 대해서 조금 형태를 따라갔고요. 그리고 10장에서는 그 중에 우리가 분석하는 것 중에 조금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것, 특별한 그런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인사이트를 살펴보는 그런 형태로 프로젝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9장과 10장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앞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영화 데이터가 아닌 새로운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스포티파이라고 하는 음악 사이트, 스트리밍 사이트 아마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얼핏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또 가장 사용자가 많은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티파이에서 제공하는 그 음악 데이터를 가지고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해보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스포티파이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먼저 스포티파이 데이터셋부터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겠죠. 스포티파이 데이터셋은 캐글 사이트에 지금 올라와 있는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캐글 아마 여러분들 많이 사용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 학습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셋 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데이터 분석 결과도 공유하고, 그리고 캐글에서는 주기적으로 어떤 데이터 경진대회 또 해서 뭐 이렇게 상금도 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거기에 있는 데이터셋 중에 탑 스포티파이 songs in 73 countries daily update 라고 하는 요 데이터를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책을 쓸 때까지만 해도 이게 이제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는 데이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데이터였는데 제가 최근에 살펴보니까 6월 초중순 이때까지 업데이트가 되고 그 이후로는 업데이트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마도 우리가 지금 제가 이 책을 쓸 당시에 분석했던 내용들은 데이터들은 아마 다운로드가 될 것이고요. 제 깃허브나 블로그에 보면 제가 이 데이터는 저작권 상으로 올려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려놓도록 할 테니 거기서 다운 받으셔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사용할 데이터는 버전 463입니다. 그래서 25년 1월 10일 날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쓰고요. 원본 크기가 약 370메가. 다운로드 할 때는 압축되어 있어서 한 118메가 정도 크기고, 이 다운을 압축을 풀면 한 370메가 정도 됩니다. 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캐글 사이트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찾아서 다운로드 받는 겁니다. 아까 탑 스포티 뭐였죠? 탑 스포티파이 탑 스포티파이 songs in 73 countries. 여기 있네요. 여기에 보시면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데 여기 버전을 세팅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전 아까 얼마였죠? 463 버전을 선택을 하고요.
463 버전. 463 버전을 선택을 하고 여기서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여기서 다운로드 집을 하시면 여기서 463 버전의 다운로드 파일을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캐글 허브라고 하는 이 패키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바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시스템에 여기 요 C 드라이브 자기 유저 그, 그, 그 폴더 안에 요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캐글 허브를 사용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셔도 됩니다. 일단은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았다면 이제 데이터 불러와야 되겠죠. 당연히 뭐 지금 보면 CSV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CSV 파일을 그대로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try pass dates라고 하는 요거는 지난번에도 썼고요. 근데 null value라고 하는 새로운 그 파라미터를 썼습니다. 지금 콜라스에서는 빈칸을 받아올 때 널로 이렇게 받아오지 않고 이렇게 빈칸으로 받아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빈칸은 널 밸류다. 그래서 널을 명시적으로 표현해 줬습니다. 그래서 리드 CSV에서 CS를 불러오고요. 그리고 필터링을 해서 스냅샷 데이트가 2024년인 것들만 필터링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2024년에 스포티파이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포티파이 데이터를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것을 지금 보시면요. 제 PC가 조금 느려서요.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이렇게 해서 불러들여 올 겁니다. 뒤에 좀 먼저 그럼 불러들여 왔네요. 지금 데이터를 보면 1200만 개의 행이 있는 그런 데이터고요. 열은 25개 열. 그래서 스포티파이 아이디, 네임, 아티스트, 데일리 랭크. 지금 이 데일리 랭크는 매일매일에 1위부터 50위까지의 데이터입니다. 이 스포티파이 1위부터 50위까지 매일매일. 그리고 그게 73개국. 그러니까 한 나라에 365일 동안 1위부터 50위까지. 그게 73개국. 그러니까 데이터가 꽤 많죠. 그리고 그 전날에 비해서 얼마나 그 순위가 움직였는지, 일주일 전에 비해서 순위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국가 이름, 스냅샷 데이트, 그러니까 그 해당 그, 그 순위의 그 날짜. 그러니까 2024년 1월 1일 날 지금 여기 그리디라고 하는 가수의 아니 그, 노래는 뭐 컨트리가 널이는 이 널은 전체 월드와이드의 그 순위입니다. 그래서 월드와이드의 순위가 1위 2024년 1월 1일 날 1위였죠. 그리고 퍼퓰러리티는 인기도는 97이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먼저 스포티파이 구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러들인 데이터 행과 열의 수를 확인은 지금 이 데이터 프레임의 프로퍼티인 쉐이프로 확인할 수 있고요. 불러들인 열이 정상적으로 오든지 확인하기 위해서 스키마를 보면 해당 열의 이름과 해당 열의 데이터 타입이 있겠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로드되어 있는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천 단위 숫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콤마가 있는 것들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문자열로 받아들이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 계속 말씀드렸죠.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데이터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글림스 그리고 기술 통계값 통해서 데이터를 파악하기 위해 describe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쉐이프를 보면요. 1280만 개 정도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스키마는 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데이터들이 아까 15개였나요? 25개였나요? 25개 열에 대해서 각각의 그 데이터 타입 이름은 스트링이고요. 아티스트 당연히 스트링이겠죠. 데일리 랭크는 인티저 그리고 뭐 컨트리도 인티저 스냅샷 데이트는 데이트 뭐 정상적으로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앨범 네임도 스트링으로 돼 있고요. 릴리스 데이트
그 외에도 뭐 대부분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이죠. 지금은 그런 매출액이나 뭐 이런 것처럼 콤마가 들어있는 그런 큰 단위의 수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일단 파악은 됩니다.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제대로 돼 있는지 글림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한번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림스, 제가 지금 녹화를 뜨면서 이 PC를 돌리니까 제 PC가 조금 버벅이는 것 같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글림스를 돌려보면, 아이고, 그냥 제가 원래 만들어 놓은 그 아웃풋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글림스 결과 나오면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describe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글림스는 그 데이터 몇 개만 먼저 확인해 보는 그런 명령 그 메소드이지만 describe는 몇 가지의 그 기술 통계 값을 가지고 데이터를 그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 나왔네요. 그 글림스 결과. 여기 보시면 i64 인티저, 인티저 정확하게 들어간 것 같죠? 그리고 인티저도 정확하게 들어간 것 같고, 보시면 플로트 0점대로 정확하게 들어간 것 같고요. 대부분 정확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펴보고, 트랜스포즈라고 해서 그 행과 열을 치환시켜줬습니다. 왜 그랬냐면 지금 보시면 지금 그 가로로 지금 되게 길게 돼 있죠. 이 25개나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하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긴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보기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행과 열을 치환해서 이렇게 좀 길게, 왜냐면 책에 실어야 되니까 이게 너무 옆으로 길면 이게 별로 많이 보이질 않아서 제가 이렇게 책을 위해서 이렇게 그 치환을 시켰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치환시키지 않고 그냥 보셔도 된다면 그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디스크라이브 하면 뭐 이렇게 어, 그 열의 카운트 수, 널 카운트는 몇 개, 뭐 네임은 7개가 널 카운트가 있네요. 그리고 평균값, 스트링 열이니까 평균값은 없겠지만 데일리 링크의 평균값은 뭐 25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는 14 정도 되는 것 같고, 최소값은 1, 최대 25% 값은 13, 50%는 25, 75%는 38, 맥시멈은 뭐 50이겠죠. 뭐 그런 여러 가지 통계치가 각 열별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확인을 해야 되는 건 중복 데이터가 얼마나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복 데이터가 있다는 건 그 중복 데이터가 꼭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것이 정상적으로 들어간 중복 데이터인지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생성된 중복 데이터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뭐 중복 데이터 값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건 이렇게 is duplicated 라고 하는 요 메소드를 데이터 프레임에 그냥 바로 붙여서 써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각 열별로 중복 데이터가 있는지 true, false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true로 돼 있는 건 중복 값이 어디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행과 똑같은 행이 어디엔가 있다. 인 것이고요. false는 지금 행과 똑같은 행은 어디에도 없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썸을 해주면 true 값은 1이고 false 값은 0이기 때문에 합계를 내주면 뭔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어딘가 중복된 값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 실행해보면 지금 책에도 있지만 0이라는 값이 떨어지거든요. 이 0이라는 값은 뭐냐? 그 120만 개의 행들을 모두 살펴봤을 때 모든 행들이 똑같은 값을 가지는 데이터는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유의미하게 유니크한 값을 가지는 데이터들이다. 이번에는 결측치가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널 카운트. 사실 앞에서 그 디스크라이브 할 때 여기 널 카운트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 널 카운트가 네임은 7개, 아티스트는 6개, 컨츄리인 경우는 17,501개. 나머지 뭐 앨범 네임, 뭐 릴리스 데이트 뭐 이런 것들이 뭐 조금 널 값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널 값이 0인 거를 다 제외하고 널 값이 있는 것만 살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네임에 7개. 아까 이 전치시켜 본 그 데이터 프레임에 뭐 그 널 값이 0이 아닌 것만 필터링해서 본 겁니다. 그래서 네임에 7개, 뭐 아티스트에 6개. 그 120만 개 중에 뭐 7개, 6개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120만 개 중에 17,000개나 널 값이 있는 건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앨범 네임에도 645개. 이걸 이제 많다고 생각하면 많을 수도 있고 적다고 생각하면 적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널 값이 생겼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옆에 컨트리에 해당하는 17,000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월드와이드한 그 국가가 따로 없는 월드와이드한 그 데이터인 경우에는 지금 널 값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를 저는 여기서 WW 여기서 이제 컨트리 값들이 대부분 국가를 나타내는 두 자리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드와이드 해서 WW라고 하는 널 값이 이제 널이면 PL의 컨트리가 널이면 true면 그러면 then, when, then 해서 WW고요. 아니면 널이 아니면 그대로 컨트리 값을 그대로 갖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명령으로 실행했습니다. 그 외에 널이 들어간 건 다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네임이 7개인 그 네임이 널인 거, 아티스트가 널인 거, 앨범 네임이 널인 거 아마 이것들은 다 아마 삭제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과값을 보면 이렇게 12만 1,585개. 아까 데이터가 몇 개였죠? 128만 2,224개. 128만 2,224개. 보시면 128만 2,200, 한 700개 정도? 700개 정도 줄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600개 줄고, 뭐, 몇 개 이렇게 좀 줄고 해서 한 700개 정도 줄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지금, 여기 컨트리가 월드와이드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주로 앞에 있는 데이터들이 월드와이드 데이터인데, 여기 널 값은 월드와이드로 지금 바뀌었고요. 나머지 이제 널이 있는 데이터들은 다 삭제를 했습니다. 널이 있다고 무조건 삭제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널이 왜 들어갔는지를 파악하고 삭제를 해야 되는데요. 저는 일단은 뭐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널 카운트가 0인 것을 똑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 살펴보니까 없죠. 그러니까 널은 다 삭제되었으면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파생 데이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데이터들이 들어있을 때 사용 그 데이터 분석가가 데이터 분석하는 방향에 맞도록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파생 데이터를 만드는 파생 데이터열을 만드는 경우 굉장히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안에서 파생 데이터를 만들어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데이터형을 변환하는 파생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문자열 데이터가 단순히 텍스트인지 아니면 범주형 데이터로서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데이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 열이 가지는 고유값의 개수를 확인해야 됩니다. 고유값이 너무 많으면 범주형 데이터로 의미가 없겠죠. 고유값이 작아야 많지 않아야 그 범주형 데이터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유니크 n 유니크 하면 범주형 그 고유값의 숫자를 나타내는데 p.5를 해서 전체 열에 대한 그 유니크의 그, 그 데이터의 그 고유값의 수를 지금 가지고 오는데 여기서도 트랜스포즈를 했습니다. 이게 가로로 길기 때문에 책에 이렇게 습기가 안 좋아서 트랜스포즈에서 행렬을 전치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죠. 스포티파이 아이디에는 고유값이 16,000개, 16,000개는 아마도 각각의 고유의 값이 큰 의미가 없는 고유값일 겁니다. 이름도 마찬가지 14,000개. 이것도 고유값이 큰 의미가 없을 건데요. 데일리 랭크 같은 경우에는 50개죠. 근데 이 50개의 그 내용을 보자면 1위부터 50위까지의 그 순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보시면 뭐 컨트리 이거는 아마도 좀 의미가 있겠죠. 범주값으로. 그리고 이제 익스플리시트 이게 가사가 노골적이냐 노골적이지 않냐 그걸 나타내는 건데요. 두 개밖에 없으니까 요거는 범주형으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기 키, 장조, 뭐죠? 그 노래의 키라고 그러죠. C, 뭐 D 이렇게 하는 키 값은 12개. 요것도 아마 어, 그, 그 범주형으로 의미가 있을 거고요. 모드, 장조냐 단조냐. 모드도 2개밖에 없으니까 의미가 있을 거고, 타임 시그니처 이 값도 5개밖에 없으니까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여기 키 값에 해당하는 요 데이터를 아예 범주형 데이터로 바꿔버리겠습니다. enum이라고 하는 요 그 범주형 데이터. 미리 그 데이터의 순서나 그 데이터의 그 값들을 정의해 놓고 만드는 요 그 데이터 타입. 이걸 만약에 카테고리칼로 한다면 지금 그 데이터가 나오는 순서, 지금 요 순서대로 데이터의 그 순서가 정해질 겁니다. 지금 보이는 게 어디 있을까요? 보이는 게 위에 어디 보면 여기 키 있죠. 지금 보면 6, 11, 9, 2 이렇게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걸 카테고리칼로 만들었다면 6이 가장 작은 값이고 그 다음에 11, 9, 2 이런 식으로 순서가 결정될 겁니다. 그러면은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카테고리칼로 하기보다는 이렇게 이넘으로 해서 미리 순서를 정해주는데 지금 보시면 순서는 지금 C, C#, D, E 플랫, E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음악의 그 키 값을 미리 세팅을 다 했고요. 그리고 그 키 값을 리플레이스로 해서 0은 C로 바꿔주고 1은 C샵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해서 다 바꿔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캐스트 해서 그 이 열의 데이터 타입은 여기서 키 레벨이라고 하는 요 데이터 타입으로 바꿨다. 그리고 소트를 키 값을 요 키 값으로 소트를 해서 df 스포티파이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데이터를 살펴보면 지금 소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C부터 나오고 마지막으로 밑에는 B 로 나오는 그 데이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키값이 인원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 지금 소팅이 지금 여기 C, C# 이런 식으로 소팅되어 있는 순서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 데이터의 열의 분리와 추가 데이터의 열의 생성입니다. 지금 보시면 데이터를 보시면 어, 음, 글림스 데이터를 여기 보면 되겠죠. 지금 보시면 아티스트가 아티스트가 아티스트는 아티스트는 지금 보시면 우리 영화 데이터에서 그 배우 이렇게 있듯이 그 컴마로 이렇게 구분된 그 스트링입니다. 그래서 그 스트링을 여기서 그 앞에서 만든 것처럼 그 리스트로 바꿔줬고요. 바꿔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리스트로. 지금 여기 보시면 아티스트를 이렇게 리스트로 지금 표현을 했죠.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요, 요 사람의 이름을 메인 보컬로 이렇게 줬고요. 그리고 나머지 요걸 빼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피처링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수인 경우에는 피처링을 없는 지금 여기서도 보면 이런 가수들은 메인 보컬만 있고 피처링이 없죠. 근데 거꾸로 요런 3명 이상으로 된 이런 아티스트는 메인 보컬이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메인 보컬로 왔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피처링으로 뒤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인 보컬과 피처링을 구분해서 지금 데이터를 나눴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메인 보컬의 따라서 그 노래에 주로 부른 가수 이름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이 메인 보컬을 가지고 그 가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또 보면 파생 데이터로 또 하나의 그 파생 데이터를 생성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데이터에 그 국가명만 있습니다. 국가명만 있는데 그 국가명은 73개나 되기 때문에 그 국가명을 가지고 뭔가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게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 국가명을 가지고 대륙 그 국가가 어느 대륙에 속하는지 그 데이터에 대한 파생 데이터를 생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데이터는 지금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py 컨트리 언더바 컨버트라고 하는 요 그 패키지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함수를 만드시려면 요 패키지부터 먼저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def 해서 파이썬 그 함수 get continent name 해가지고 컨티넨트 그러니까 대륙 이름을 갖고 와. 뭘로 네이션 코드를 가지고 대륙 이름을 갖고 오는 요 함수를 유저 디파인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UDF라고 하는데요. 유저 디파인드 펑션. 만약에 네이션 코드가 월드와이드 WW면 컨텐트 코드는 그냥 네이션 코드로 갖고 오고 그렇지 않다. WW가 아니면 그 여기 PC에 요 그 패키지에 있는 컨트리 언더바 알파2 지금 두 글자의 그 국가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알파2를 컨티넨트 코드로 바꾸는 그걸 돌려서 그 컨티넨트 코드를 가져와. 만약에 WW야 월드와이드야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마. 이렇게 해서 그 딕트가 NA 노스 아메리카면 NA 사우스 아메리카면 SA 이런 식으로 그리고 WW면 아니 NA면 노스 아메리카 SA면 사우스 아메리카 그리고 월드와이드면 글로벌로 해서 딕셔너리를 만들어주고 그 딕셔너리의 결과값을 보내주는 그런 함수를 생성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그 함수를 맵 엘리먼트라고 하는 요 그 메소드로 그 적용을 시켜준 거죠. 맵 엘리먼트로 해서 get continent name 그 리턴 타입은 스트링이고요. 그렇게 해서 생성된 열은 컨티넨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열 이름을 설정했습니다. 그거를 위드 컬럼스로 해서 지금 생성을 데이터 프레임을 새로 다시 만든 거죠. 그래서 df 스포티파이에는 지금 df 스포티파이의 컨티넨트로 그룹핑을 해서 첫 번째 국가를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아시아는 베트남, 오세아니아는 뉴질랜드 이런 식으로 국가들이 잘 들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포티파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 프레임에는 컨티넨트 그 대륙 데이터까지 포함된 데이터 프레임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10장입니다. 10장은 스포티파이 데이터로 인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데이터의 약간 전처리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인사이트를 만들어 보는 그런 일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이트는 스포티파이 숫자 데이터로 국가별로 인기도를 분석해 보는데요. 먼저 일별량 분석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별량 분석. 변수 하나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술 통계치나 히스토그램을 사용해서 특정열의 데이터 분포, 통계적 특성을 파악하고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체의 분포를 파악하고 편향이나 누락값, 이상값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고요. 주로 이제 일별량을 데이터 분석할 때는 기술 통계와 시각화를 통해서 하는데 수치형 데이터인 경우에는 뭐 카운트나 널 카운트 평균값, 민, 메디안, 그 중앙값 뭐 이런 기술 통계로 데이터를 분석하고요. 그리고 일별량 시각화인 경우에는 히스토그램이나 뭐 밀도 분포 함수 그래프와 같은 그래프로 그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전반적으로 디스크라이브를 사용해서 지금 데이터를 보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별량 지금 그
앞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 기술 통계값, 일변량 기술 통계값을 쭉 보자면 뭐 널 카운트, 평균값, 표준 편차, 뭐 4분위값, 최대값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쭉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이제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통계 값들을 확인하면서 데이터의 특성을 볼 수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렸습니다. 히스토그램, 데일리 랭크라고 하는 요 열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그렸는데요. 지금 보시면 데일리 랭크는 각 그 날짜별로, 그 지금 보면 데일리 랭크 매일매일의 순위별로 각각의 그 날짜에 대한 순위가 동일하게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카운트가 25K니까 약 한 250만 개, 10만 개, 10만 개, 250만 개 정도 각각이 250만 개 정도 쭉 있습니다. 보통 이런 분포를 이제 그 유니크한 분포를 이제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분포가 이제 이렇게 유니크하게 쭉 나타내는 이런 분포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종형 분포, 정규 분포 형태로 나타내는 것도 있죠. 정규 분포를 한번 볼까요? 데일리 무브먼트, 날짜별로 얼마나 순위가 움직였는지 그 데이터의 그 히스토그램을 보니까 지금 이런 형태의 종형, 우리가 그 통계 책자에서 보는 것과 같은 굉장히 그런 유사한 형태의 그래프가 정규분포 형태의 그래프가 나왔죠.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제의 데이터에서 이런 정규분포 데이터를 보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일리 무브먼트 0, 그러니까 전날과 변동 없는 게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과 1, 마이너스 2와 2, 뭐 두 계단 오르고 내리고, 그리고 쭉 뭐 3, 3계단 오르고 내리고, 그리고 뭐 갑자기 뭐 40계단을 오르고 내린다든지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또 이제 위클리 무브먼트, 일주일간의 데이터 변화량을 좀 보면 이것도 이렇게 약간의 정규 분포랑 비슷한 형태의 데이터가 나오죠. 그런데 그 위에와 좀 다른 건 이쪽으로 좀 두텁게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결국에는 위클리 무브먼트인 경우에는 플러스 형태의 위클리 무브먼트, 그러니까 50위에서 갑자기 뭐 2, 3위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많이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위에서 갑자기 4, 50위가 되는 그런 경우는 많지 않다. 그리고 솔직히 그런 경우는 아예 순위 밖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급상승은 많이 있어도 급하강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퍼퓰러리티, 요거를 보자면 요 파퓰러리티가 인기도를 나타내는 열인데요. 지금 보면 이렇게 봉이 여기서 하나 생기고 지금 여기서 하나 생기죠. 그리고 봉이 요 밑에 있는데 요 0, 파퓰러리티가 0인 것은 뭐 데이터가 큰 의미가 없는 그런 데이터일 수 있지만, 지금 보면 이렇게 쌍봉 분포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근데 이 쌍봉 분포는 원래는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유사한 봉이 이제 2개 있는 경우를 얘기하지만, 이런 것도 이제 쌍봉 분포의 일종인데요. 사실 이 쌍봉 분포는 어떻게 보면 요런 형태의 어떤 그 특성들하고 이런 형태의 특성들이 지금 서로 겹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보통 요런 형태의 쌍봉 분포입니다. 뒤에서도 보시겠지만 어떤 데에서 이런 쌍봉 분포가 나왔는지 눈에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쌍봉 분포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요거 같은 경우 is explicit, 노골적인 가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 노골적인 가사가 있는 것은 32.4%, 전체의 32.4%고요. 노골적인 가사가 없는 것은 67.6%. 그러니까 3분의 1은 약간 노골적인 가사들이 있고 3분의 2는 노골적인 가사가 없다. 그것은 이제 지금 파이 그래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의 일별량 데이터를 보실 수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별로 얼마나 많은 레코드들이 있는지를 쭉 보는 건데요. 지금 보면 파란색, 초록색 이게 이제 한국 데이터입니다. 한국 데이터고, 빨간색 글로벌이 월드와이드 글로벌 데이터. 지금 보면 한국인 경우에는 170만 개 정도 데이터가 있고요. 월드와이드인 경우에는 여기도 170만 4천 뭐 491
17. 여기는 631. 그래서 한국이 조금 더 많고요. 지금 그레이트 브리테인, 영국 데이터가 좀 적은 그런 상황으로 지금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실제로도 보니까 영국 데이터가 16,000개, 그리고 가장 많은 데이터 이태리 데이터인데요. 17,000개 정도. 10,000개 정도, 1,000개 정도 차이가 나네요. 지금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국가 대륙별로 얼마나 많은 국가가 있느냐. 유럽은 29개 국가 데이터가 있고요. 아시아는 17개, 사우스 아메리카는 10개. 지금 글로벌은 뭐 하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오세아니아는 2개. 이런 식의 각 대륙별로 국가 수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이 그래프는 스냅샷 데이트별로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있느냐. 지금 보시면 스냅샷 데이트에 데이터가 빈 날이 있습니다. 이런 날은 지금 데이터가 좀 누락됐다는 거죠. 실제로 그 케글 사이트에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데이터가 완전치 않다라고 하는 경고가 있습니다. 딱 이 부분들이 데이터가 지금 비어 있다라는 부분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인기도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별량 분석인데요. 이별량 분석, 데이터와 두 개의 데이터를 놓고 서로 간에 어떤 그 중요도, 그리고 두 개의 변수의 그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분석을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대륙과 인기도를 가지고 그 박스 플롯을 그렸습니다. 박스 플롯 그린 결과를 보면, 좀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요 박스 플롯의 요 그 범위가 되게 넓죠. 이 얘기는 뭐냐? 결국에는 이 popularity, 그러니까 인기도라고 하는 데이터의 분포가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다. 그런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오세아니아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데이터의 분포가 이쪽 위에 쪽에 굉장히 많이 분포가 거의 다 돼 있고, 지금 이쪽은 그 이상치로 이게 밑에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세아니아의 데일리 랭크, 그러니까 순위에 등록된 그 노래들은 인기도가 굉장히 높은 쪽으로 몰려 있다라고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인기도가 조금 낮아도, 조금 적은 40 밑에 그 데이터도 그 순위 안에 들어오지만, 지금 오세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오세아니아 글로벌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데이터가 퍼퓰러리티가 한 70 이상 되어야, 77 이상 되어야 순위 안에 대부분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좀 파악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대륙별에서 이제 국가별로 일부 국가만 제가 대표 국가를 잡고서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 범위가 넓죠. 그래서 실제로 그 popularity, 인기도가 크게 높지 않아도 그 순위 안에 들어올 수 있다. 그 스포티파이에서의 인기도는 대부분 뭐 알고리즘은 공개가 되어 있지는 않는데요. 어떤 인기 차트에 보면 날짜라든지 뭐 그동안 얼마나 많이 플레이 됐는지 이런 것들도 반영이 된다 그래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 최신의 음악은 아무래도 파퓰러리티에서 조금 낮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서도 그 파퓰러리티가 낮은 음악들이 들어왔다고 하는 건 결국에는 그 발매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노래도 순위에 빨리빨리 들어온다.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지금 데이터를 이렇게 일단은 요 한국, 영국, 월드와이드, 미국 데이터만 필터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리와 그리고 네임, 그 곡의 이름으로 그룹핑을 한 다음에 그 스냅샷 데이트로 소팅을 하고, 첫 번째 날. 그 얘기는 뭐냐? 각각의 국가의 각각의 노래가 언제 처음 차트에 들어왔는가. 그리고 그래서 그 결과값들을 또 다시 셀렉트를 하는데, 컨트리하고 네임만 가지고 셀렉트를 하고요. 그리고 듀레이션, 그 릴리스 데이트, 그러니까 앨범의 공개일, 그리고 처음 스냅샷에 들어온 날짜, 그거를 빼주면
앨범이 공개되고 얼마 만에 그 해당 노래가 차트에 들어왔는지를 여기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듀레이션 민, 그러니까 평균 값을 내어서 그 데이터를 보면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듀레이션 민, 그 차트에 진입하기에 평균 기간이 2948일. 듀레이션 메디안은 그 중앙값인데요, 19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 얘기 뭐냐면 여기 평균에 약간 그 왜곡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전에 있던 노래가 굉장히 그 맥곡 때문에 이 평균 값이 이렇게 커버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중간 값을 보면 19일, 그러니까 그 데이터 들어온 날짜, 앨범 발매되고 들어온 날짜의 전체를 이렇게 소팅했을 때 50% 되는 그 날짜는 19일입니다. 지금도 보시면 한국의 경우에는 듀레이션 민도 적죠. 영국에 비해서 적고 평균 중간값도 2일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앨범이 발매되고 차트에 진입한 순간까지의 어떤 그 경과일이 굉장히 적다. 다른 나라, 특히 이제 영국이나 미국보다, 그리고 특히 여기 글로벌보다 굉장히 빨리 차트에 들어온다는 것을 지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박스 플러스로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요번에는 저기 그 각 국가의 퍼퓰러리티, 인기도와 그리고 그 외설적인 가사가 있는 그것에 박스 플러스를 그려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월드와이드는 지금 폴스, 노골적이지 않은 노래와 노골적인 노래가 크게 차이가 없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골적이지 않은 노래의 범위와 노골적인 노래의 범위가 굉장히 좀 차이가 큽니다. 다른 나라들은 차이가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만 좀 차이가 좀 심하죠? 그래서 왜 그런가 좀 살펴보면 지금 보면 explicit true, 그러니까 true의 평균 퍼센트, 그러니까 전체 노래의 그 외설적인 그 가사가 있는 것은 미국 같은 경우에 46%, 그리고 없는 경우에는 53%.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외설적인 가사가 있는 노래는 10%가 채 안 됩니다. 외설적인 가사가 없는 노래가 90%. 그렇기 때문에 여기 조금 일부 샘플링 10%만 가지고 그 데이터가 분포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다. 여기서도 보시면 일단 필터링을 하는데 요렇게 요런 나라들만 필터링을 하고 그 국가별로 그룹 바이를 하는데 결국에는 그 외설적인 그런 그 가사들이 있는 true와 false로 이제 또 어그리게이션을 한 다음에 필터링을 하죠. true만 필터링을 해서 거기에 길이를 구하고 그리고 전체 길이를 구해서 거기 곱하기를 하면 explicit의 true의 퍼센트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요번에는 반대 false의 길이의 전체 길이를 나누면 explicit false의 그 백분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 이번에는 이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DA에서 살펴보는 상관관계는 상관관계 회귀 분석은 데이터 시각화 도구나 파이썬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고 빠르게 실행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EDA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그 데이터의 흐름을 살펴보기 때문에 깊숙이 살펴보기보다는 대략적으로 어떤 흐름과 그냥 패턴만 살펴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머신러닝에서 사용되는 그런 뭐 파이토치라든지 이런 그 툴보다는 간단한 시각화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그런 상관관계 그 함수들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좀 관계들이 나타나면 이제 그런 그 머신러닝 패키지 같은 것을 사용해서 좀 더 심도 깊게 분석을 하는 경우 분석을 하도록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오버플로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산점도로 어떤 데이터를 시각화할 때 그 안에 표시되는 데이터 포인트들이 너무 많으면 그 안에 결과들의 어떤 그 내용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점도를 그리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마치 그 컴퓨터가 다운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플로팅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야 한다. 이 뒤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상관계수는 두 개의 변수가 얼마나 서로 관계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걸로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의 범위를 갖습니다. 마이너스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어떤 그 반비례 관계, 한쪽이 늘어나면 한쪽이 줄어드는 그런 반비례 관계고요. 플러스로 가면 갈수록 비례 관계, 한쪽이 늘어날수록 다른 쪽이 늘어나는. 그리고 1과 가까울수록 선형적인 굉장히 그 큰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0과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별로 없는 그런 개수를 말하는 것이 상관계수입니다. 이 상관계수를 또 매트릭스 형태로 시각화할 수 있는데요. 상관계수를 산출할 때는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에서 수치형 변수만 선택하고 이 결과에 CORR 메소드를 사용하면 상관계수 매트릭스가 나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매트릭스는 숫자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매트릭스만 가지고는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다시 플로틀리에 IMShow라고 하는 메소드를 적용시키면 이 또 상관관계 매트리스가 시각화됩니다. 이 결과를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셀렉트 해서 스포티파이에서 일부 데이터를 셀렉트 해오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지난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셀렉트 표현식을 할 때 열 이름을 주면 해당하는 열만 갖고 오지만 여기서처럼 데이터의 형태를 나타내면 그 데이터 타입을 가진 모든 변수들이 다 들어옵니다. 여기는 인티저와 플로트, 결국에는 그 인티저 플로트가 아닌 변수를 제외하고 모든 열들을 다 갖고 와 라고 하는 것과 이제 동일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거기에 CORR, 코릴레이션이라고 하는 요 메소드를 적용하면 이런 식으로 데일리 랭크, 여기 첫 번째는 데일리 랭크고요. 데일리 랭크와 데일리 랭크는 관계가 1이겠죠? 똑같은 데이터니까. 그리고 데일리 랭크와 데일리 무브먼트, 데일리 랭크와 데일리 위클리 무브먼트 해서 이렇게 매트릭스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매트릭스만 보고 상관관계가 높은 것을 찾아낸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여기 중간에 생략된 것도 있어가지고요. 이거 도저히 뭐 어떤 데이터가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것만 가지고 눈으로 보이진 않죠. 그래서 지금 플로틀리의 IMShow, 플로트 익스프레스의 IMShow라고 하는 요 함수를 사용하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관관계가 이제 눈으로 색깔로 이게 눈에 보이는데요. 여기서 보시지만 색깔이 진하고 빨간색 색깔이 진한 경우에는 1 쪽이 가깝고 그리고 파란색 색깔이 진한 경우에 지금 뭐 여기는 0.5밖에 없네요. 0.5까지 나오는데 색깔이 진한 거 여기 보시면 여기 0.5 있고요. 마이너스 0.5 그리고 색깔이 진한 것도 여기도 마이너스 0.5 있고요. 그리고 색깔이 진한 빨간색이 여기 0.7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 0.7과 여기 0.5 굉장히 관계성이 있다. 사실 일반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실생의 데이터 중에 관계성이 0.4에서 0.7만 돼도 굉장히 두 변수는 관계성이 높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0.7 이상 되는 관계는 굉장히 관계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보시면 라우드니스하고 에너지, 시끄러움과 에너지, 약간 그 열의 이름만 봐도 관계성이 느껴지죠. 여기 마이너스 0.5의 경우에는 에너지와 어쿠스틱, 그러니까 그 어쿠스틱한 노래와 에너지, 조용조용한 노래와 에너지, 여기에는 이제 조용조용할수록 에너지가 적겠죠. 그러니까 반비례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관계성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라우드니스와 에너지 간에는 0.7의
저희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에너지와 라우드니스에도 0.7이겠죠. 그리고 어쿠스틱니스와 에너지 사이에 0.5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상관관계가 이제 확인이 됐다면 한번 산점도로 그려보는 게 좋겠죠? 어떤 식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그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버플로팅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해결 방법은 일부 데이터만 샘플링하거나 3점도, 그러니까 그려지는 그 데이터 포인트의 투명도를 조정하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저는 둘 다를 썼는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샘플링 10%만 샘플링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오파시티 투명도를 0.1로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조금 흐리게 나와 있는 이런 데이터 포인트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죠. 그리고 트렌드 라인을 그 선형 트렌드 라인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형 트렌드 라인에 그, 그 회귀 방정식이 나오죠. 에너지는 0.045 곱하기 라우드니스 플러스 0.948. 결국에는 이 얘기는 뭐냐? 1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것은 라우드니스가 0.045가 늘어나면 1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스퀘어 전체 데이터의 52%를 이 직선이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까지 여기 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R스퀘어 여기 있죠? 0.52.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그 개수 지금 상수 개수는 0.94, x1 개수는 0.460.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제 그 수치로 표현하면 y 이코르 0.0460x 플러스 0.9488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에너지와 어쿠스틱니스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반비례 형태의 추세를 가지는 그런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국가별 24년 메인 보컬 탑 10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탑 10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한 3단계 정도의 그 단계를 거치는데요. 국가별로 메인 보컬별 노랫수를 산출하기 위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데이터 프레임을 수평으로 붙여서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국가별로 메인 보컬별로 그럼 국가가 73개고 메인 보컬이 그 안에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 안에 그 메인 보컬별로 노래수를 다 만들고 그걸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모든 국가를 다 볼 수는 없으니까 4개 국가의 차트 랭크가 많은 그러니까 여기에 메인 보컬별 노래수가 많은 메인 보컬 10명을 산출을 하는 그런 데이터 프레임을 만듭니다. 여기도 보시면 지금 월드와이드 컨트리가 월드와이드인데 메인 보컬을 가져오고 거기에 글로벌성을 유니크에서 소트하는 그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 만드는데 그 데이터 프레임을 여기서 이제 헤드 10이죠. 그래서 위에 소팅을 한 다음에 위에 있는 10개만 가지고 와서 그 10개씩 데이터 프레임 4개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랭크 인티저 레인지 1부터 10까지의 랭크를 잡아주고요. 그리고 랭크를 다시 지워서 그걸 데이터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데이터가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글로벌 메인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면 테일러 스위프트의 경우에는 글로벌 송이 1위부터 10위까지의 총 36곡이 있었다고 하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지민이라고 하는 가수, 그러니까 BTS 가수죠. 거기 21곡을 탑 10에 랭크시켰고, 미국의 경우에는 테일러 스위프트, 영국의 경우에도 테일러 스위프트가 지금 굉장히 인기 있는 탑 10에 1년 동안 36곡, 37곡씩 진입시킨 그런 굉장히 인기 있는 가수로 지금 나옵니다. 이곳을 이제 전각 국가별로 지금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형태로 나오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그럼 어떤 노래를 히트시켰는지를 한번 여기에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노래를 시켰는지 36곡이 도대체 뭔지 그걸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보면 테일러 스위프트 컨트리가 월드와이드면서 메인 보컬이 테일러 스위프트인 필터링을 한 다음에 메인 보컬과 이름으로 노래명으로 그룹화를 하고 그 전체 차트에 있었던 날을 보니 지금 테일러 스위프트의 크롤 썸머라는 노래가 차트에 총 월드와이드 차트에 290일 있었고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포트나이트라고 하는 노래가 119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노래들이 지금 테일러 스위프트는 히트를 시켰다. 그 중에 지금 헤드 10 해가지고 10개만 출해낸 겁니다. 아마 전체 데이터는 여기 있는 것처럼 36개가 나왔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요번에는 우리나라의 경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민이라는 가수가 21곡을 랭크를 시켰죠. 보면 지민이라는 가수는 Close Than This라고 하는 노래를 353일 결국에는 거의 1년 내내 Like Crazy도 거의 1년 내내 탑 10에 랭크를 시켰습니다. 그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요 국가별로 24년도 인기 있었던 노래는 어떤 것이냐 해서 요번 경우에는 오버라고 하는 윈도우 함수를 사용해서 노래별로 차트에 있었던 행을 카운트합니다. 노래별로 차트에 있었던 행을 카운트하면 얼마나 행 하나하나가 하루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10개 있었다면 10일 동안 차트에 있었던 거고요. 100이라면 100일 동안 차트에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 4개 국가별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수평방향으로 연결해서 수평방향으로 연결하는 건 지금 여기서처럼 옆으로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 수평방향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개 국가의 차트에 링크시킨 노래가 많은 메인 보컬을 10명을 산출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 하나 해서 요 4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월드와이드 한국, 미국, 영국 해서 월드와이드인 것 그리고 이름과 메인 보컬 그리고 메인 보컬을 갖고 오는데 네임별로 길이를 그러니까 길이라고 하면 그 개수를 세열해서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만들고 그걸 옆으로 이렇게 붙여주겠죠. 붙여줘서 결과를 보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글로벌송 I Wanna Be Yours라고 하는 요 노래는 글로벌 데이가 341일간 1위를 한 그런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스타일 네임스페이스를 만들어서 지금 GT 패키지로 데이터 시각화를 한 요 데이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좀 이쁘게 나왔죠? 한글도 이렇게 나오고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 앞에 코드를 실행을 안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주요 국가별 24년 차트 1위 노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각 국가 차트에서 데일리 랭크가 1인 행들을 필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노래별로 그룹한 후에 행의 수를 산출하면 이제 이렇게 데이터들이 나올 텐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이렇게 요 데이터 프레임 하나 그리고 요 데이터 프레임 하나 이렇게 해서 4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옆으로 붙여줬습니다. 월드와이드의 1위 랭크만 가지고 오는데 그 메인 보컬이 이름이 뭐냐 그래서 이렇게 갖고 와서 밑에서 GT 테이블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런 형태의 테이블이 만들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레이디 가가의 이 노래는 차트 일수가 95일 지민의 Like Crazy는 한국의 차트 일수가 170일 동안 1위를 차지했다는 거.
지금 보시면 지민의 노래 2개가 170일 동안 1위 차지했고 그 155일 동안 1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365일 중에 320일을 1위를 두 노래가 1위를 차지하죠.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차트에서는 1위를 차지한 그런 노래가 달랑 6곡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여기 6곡이죠. 1위를 차지한 노래. 미국의 경우에는 1위를 차지한 노래가 25곡. 글로벌에는 1위를 차지한 노래가 21곡. 이렇게 그러니까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 건 일주일에 한 곡만 1위를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1년 동안은 결국 52주니까 1위를 차지한 노래는 52개밖에 없겠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 52개 중에 35개가 노래가 있고 우리나라는 6개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1위 한 노래의 그 순위별, 날짜 순위별로 좀 살펴보면 요런 그래프로 이제 그려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는 총 6개 노래, 슈퍼노바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슈퍼노바를 한번 보면 슈퍼노바인 경우에는 처음에 진입해서 굉장히 순위가 높았죠. 높았다가 점점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그 라이크 크레이지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1위에서 계속 오죠. 오다가 여기서 떨어지고 그 떨어지는 건 아까 뭐였죠? 아까 보니까 후가 후를 보면 지금 1위로 계속 있었죠. 지금 보면 like crazy 보면 후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그 like crazy가 쭉 1위를 차지하다가 요때쯤 한번 2위 하고 쭉 가다가 지금 후가 나오면서 1위를 바꿔버린 그런 현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로제의 아파트 데이터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24년도 하반기에 이 로제라고 하는 가수가 이 아파트라고 하는 노래를 내면서 그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런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럼 이제 이 노래들이 어떤 그 흐름으로 인기를 가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륙별로 몇 개의 국가에서 차트에서 1위를 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노래명과 순위별로 필터링을 했고요. 오버를 사용해서 대륙별로 그룹화를 했고 국가명, 고유값의 수를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글로벌 차트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1위였는지는 필터와 셀렉트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도 보면 첫 번째로 그 각 대륙에서 이 아파트라고 하는 노래가 얼마나 많은 국가에서 1위를 했는지를 살펴보면 지금 일단 필터링을 하죠. 아파트 노래 이름은 아파트고 그리고 데일리 랭크가 1위인 것들만 필터링을 해오고요. 그 중에서 그 대륙명 그리고 컨츄리 갖고 오는데 그 컨츄리의 대륙별로 그 컨츄리의 유니크한 개수를 구해서 넘버 원이라고 하는 열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아시아에서는 9개 국가에서 아파트가 1위를 했고요. 유럽에서는 2개, 글로벌에서는 1개. 지금 보면 사우스 아메리카에서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요 하나, 둘, 셋, 넷, 5개. 5개의 대륙에서 1위를 차지한 나라가 있다. 라는 그 결론이 나오고요. 그러면 글로벌에서는 지금 보면 얼마나 오랫동안 며칠 1위를 그 차지한 날짜를 좀 쭉 보면 총 19일 동안 1위를 차지한 것 같아요. 24년 12월 22일부터 쭉 24년 11월 26일까지 아니 11월 5일까지 1위를 차지했고요. 한 20일 또 있다가 또 한 3일 동안 1위를 차지하고 12월에 또 한번 1위를 차지하는 그런 스타일의 그런 형태로 1위를 차지했네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1위를 며칠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데일리 랭크가 최소값이 뭐냐? 그러니까 몇 위까지 올라갔냐? 지금 보면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앞에서도 보시면 우리나라의 1위를 차지한 노래가 지금 이렇게 6곡이 나오죠. 여기에 아파트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사이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그 아파트가 1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는 1위를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스포티파이, 우리나라의 스포티파이 그 스트리밍에서만 이렇게 인기를 1위를 못했는데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렇게 한번 쭉 보면 월드와이드에서는 굉장히 높은 순위로 쭉 가다가 한 11월쯤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을 때도 1위까지는 아니었지만 2위로 쭉 가는 그런 형태를 보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그래프만 따로 떼서 한번 볼까요? 이런 식의 처음에 2위로 쭉 가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12월 초에 한번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지금도 보면 미국의 경우에도 요 12월 요 초중순 요때 훅 올라가죠. 그리고 영국 경우에도 요때쯤 잠깐 반짝하고요. 뭐 그런 그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거의 12월 말쯤에 쭉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좀 눈에 좀 띄는 게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지도에서 한번 시각화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도 시각화가 크로플레스 시각화라고 하는데요. 지도 위에 특정한 수치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지도 위에다가 숫자를 그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도 위에 해당하는 지역의 색깔을 사용해서 그 지역의 데이터를 표현하는 그런 방법. 플로틀리에서는 크로플레스라고 하는 요 메소드를 사용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PX, 그러니까 그 플로틀리 익스프레스의 크로플레스 요 메소드를 사용하고 요 데이터 프레임을 넣어주고요. 로케이션에, 그러니까 지역, 지도에 표현할 지역 이름을 네이션, 그리고 컬러는 퍼플리, 그 인기도를 컬러화 하겠다. 그리고 전 세계 지도, 이걸 이제 US라고 하면 미국만 나오는 그 지도가 나오고 합니다. 그 위에 그리고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해당 국가 이름이 나오도록 하는데, 그 그린 팔레트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지도 시각화입니다. 지금 보시면 퍼퓰리티, 인기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진한 색깔로 표현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진한 색깔, 콜롬비아는 93, 그리고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88밖에 안 되고요. 지금 보시면 지금 어느 나라가 좀 진하냐? 진한 나라가 여기가 좀 진한가요? 영국이 89, 그리고 여기가 덴마크가 92, 와 같은 그런 인기도를 보이고, 여기가 좀 진하네요. 멕시코, 과테말라가 94의 인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평균 순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순위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순위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평균 순위에 그린스 R, 리버스 그 팔레트를 리버스로 줬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팔레트가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옅어지고 낮으면 낮을수록 진해지죠. 위에서는 높으면 높을수록 진해지고 낮으면 낮을수록 옅어졌는데 여기서는 리버스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진하면 진할수록 그 순위가 높은 순위, 그러니까 순위로 따지면 절대값이 낮은 그런 순위로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 오세아니아, 호주는 평균 순위가 3위 정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2.8위 정도, 그리고 여기가 어디죠? 카자흐스탄에 3.5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4.4위, 평균 4.4위 정도 기록을 했고, 조금 옅은 나라가 여기 어딘가요? 여기 어딘 나라인지 모르겠는데요. 여기는 트리키에는 평균 한 3.5위 정도, 35위 정도 지금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스포티파이 데이터 분석을 전체적으로 수행을 해 보았습니다.